오늘은 한스 바이오메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6월 10일에 멤버십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이런 중소형 종목을 만인에게 말씀드릴 경우에 주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특히 소형주는 멤버십 영상으로 소규모 인원에게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여러 경제 채널에 출연하면서 만인에게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부담감 없이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마침 최근에 주가 흐름도 좋습니다. 한스 바이오메드는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대표적인 제품 중 하나가 실리콘젤 인공 유방인 벨라젤이었습니다. 즉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서 벨라젤을 만들다가 2020년에 식약처에 적발돼서 제품 회수 및 판매 중지를 당했습니다. 한스 바이오메드가 허가받지 않고 사용한 원료는 총 5가지였는데 이 물질들은 대부분 다른 의료기기에서 인체에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아닙니다. 즉 미허가 물질이 벨라젤을 이식한 환자에게 미칠 위험성은 크지 않으나 허가받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전문가 자문 결과 허가사항에 기대되지 않은 원료 5종은 대부분 다른 이식 의료기기에 사용되며 누출 가능성이 적어 이식 환자에 미칠 위험성은 낮지만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회사는 그 당시까지 약 7만여 개의 제품을 의료기관에 공급했는데 이것들을 전부 회수한 후 폐기해야만 했고 더구나 판매 정지를 당하면서 회사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자금적으로도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상대로 200억 규모의 시비를 발행했으며 그 결과 오스템 임플란트가 한스 바이오메드의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한스 바이오메드는 10여 년간 오스템 임플란트에 임플란트용 골 이식 제품을 공급해오고 있었습니다. 즉 한스 바이오메드하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우호적인 거래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한스 바이오메드의 주가가 폭락한 사이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낮은 가격의 시비를 인수해서 이익을 챙겼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로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 회사의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한스 바이오메드 주식을 팔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주주 지분이 25%이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약 13%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 투자인지 아니면 나중에 M&A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한스 바이오메드의 대략적인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한스 바이오메드가 최근 2년간 굉장히 힘들었고 주가는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반전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스 바이오메드는 9월 결산 법인입니다. 한스 바이오메드는 작년 9월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일종의 턴어라운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제2의 오스템 임플란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년 전인 2021년 8월 30일에 나온 IBK 증권의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시면 고유의 임플란트 교육 시스템을 통해 글로벌 누적 연수생 8만 명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으며 직영 위주로 판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초기에 비용 부담이 있었으나 영업이 안정된 이후에는 고객 데이터베이스 누적 및 영업 레버리지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대리점을 통해서 물건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초창기부터 해외에 지사를 직접 세우고 직판 중심의 유통망을 활용해서 영업을 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의 이식과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은 치과 의사를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의사와의 관계 형성 및 교육을 통해 자사의 제품 사용을 확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맞아 떨어져서 해외에서 특히 중국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는 이데일리에 실린 기사입니다. 한스 바이오메드 역시 오스템 임플란트와 마찬가지로 대리점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미국에 직접 지사를 설립해서 리프팅실의 사용법 등을 직접 교육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제품들은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도 하고 있지만 실 리프팅만은 직원이 직접 의사와 간호사에게 정확하고 안전한 시술법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중국에서 시도해서 성공한 그 방법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3월 20일에 한양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한스 바이오메드를 리프팅실의 대장주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한스 바이오메드를 리프팅실의 대장주라고 했을까요? 역시 이데일리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한스 바이오메드는 미국에서 리프팅실의 점유율이 무려 90%입니다. 그래서 리프팅실의 대장주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양증권의 보고서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양증권 보고서에 의하면 리프팅 시술이 국내외에서 점차 알려지고 대중화되면서 시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스 바이오메드의 리프팅실인 민트 리프트의 매출액은 2020년에는 137억 원, 2021년에는 227억 원, 2022년에는 326억 원을 기록하며 급성장 중입니다. 그리고 더 특별한 것은 리프팅실 매출의 51%가 미국향 매출이라는 것입니다. 민트 리프트는 한국 제품 중 유일하게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이며 미국에서도 압도적 1위 제품으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리프팅 시술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현재는 캘리포니아주 한 개 주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미국 전역으로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약 미국 전역으로 리프팅 실이 확대되면 그 매출이 얼마나 늘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트 리프트는 미국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이고 미국 외에 콜롬비아에서 200%, 멕시코에서 170%가 각각 성장했습니다. 금년에는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민트 리프트의 매출 4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의 의료기기가 해외의 거대 시장에 진출할 때 해당 기업들의 주가는 상당한 프리미엄을 받아왔습니다.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중국에 진출했을 초창기에 얼마나 큰 프리미엄을 받았는지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한스 바이오메드의 리프팅실도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초입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약 2,300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향후 성장성을 감안하면 저평가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리프팅실이 첨단 제품도 아닌데 다른 회사들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이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리점 방식이 아닌 지팡 방식의 마케팅이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필러라든가 보톡스라든가 이런 제품을 주로 사용합니다. 리프팅실은 이제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리프팅실의 사용법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스 바이오메드 회사에서 직접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공 요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향후에 리프팅실이 보편화되면 한스 바이오메드로부터 교육을 받은 의사들이 어느 회사 제품을 사용할까요? 사용법이 익숙한 한스 바이오메드의 제품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제품을 사용해서 만족감을 얻었다면 향후에 이 환자는 어느 제품을 사용할까요? 얼굴에 관련된 건데 굳이 리스크를 걸고 다른 회사 제품을 사용할까요? 저는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얼굴에 하자가 생기는 건데 그렇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해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돈이 조금 싸다고 섣불리 다른 회사 제품으로 교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시총이 10조 원에 달하는 중국의 위고그룹과 레버스 바이오테크놀로지라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인체 조직 이식제의 중국 시장 판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유방보형물 벨라젤의 판매를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벨라젤의 판매가 금지되기 이전에는 이 제품은 한스 바이오메드 매출의 40%를 책임지던 핵심 제품이었습니다. 2017년에 9%에 불과하던 국내 시장 점유율이 2020년에는 40%까지 올라가면서 승승장구하던 제품이었습니다. 2020년 실리콘 품목 매출이 282억 원에 달했는데 이는 2년 전에 비해 80%가 성장한 수치입니다. 그만큼 벨라젤은 성장성이 컸습니다. 그 당시 벨라젤의 매출은 약 280억 원 규모였습니다. 벨라젤의 판매가 재개되면 회사의 매출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벨라젤에 내려진 제조 및 판매 정지 처분은 금년 3월 8일을 기점으로 완전히 만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신한투자증권에서 예측한 향후 매출과 영업이익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2023년 영업이익이 58억 원, 2024년 영업이익이
203억 원, 2025년 영업이익이 319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300%, 40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금년 2월 보고서를 내면서 목표가를 22,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는 12개월 선액 타겟 PER 19.5를 적용해서 산출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성장률입니다. 2024년과 2025년에도 수백 %씩 증가하는 성장률을 감안하면 22,000원이라는 목표도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리 안 돼도 최소한 25,000원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스 바이오메드가 잘 풀려나간다면 오스템 임플란트와 같은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와 비교하면 현재 위치는 지금 화살표 부분 정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월봉입니다. 한스 바이오메드는 금년 반기 순손실 규모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영업 손실은 2억 원대인데 순손실이 무려 144억 원입니다. 그런데 금융 원가가 142억 원입니다. 그 이유는 CB 평가 손실을 반영했기 때문에 서류상 반영된 손실이고 현금 유출이 없는 회계상 손실입니다. 작년 말 이후로 주가가 너무 올라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적자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최근에 주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6월 10일에 이 회사를 처음 소개했을 당시 주가는 15,5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2만원이 넘었습니다. 약 20일 만에 주가가 30% 정도 올랐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매수나 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이 회사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의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만큼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감안해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